오늘은 세계 최고 수준의 트레이더가 실제로 사용하는 매매 전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트레이더는 세계적인 트레이딩 대회인 트레이딩 월드컵 챔피언십에서 엄청난 기록을 세운 트레이더 파비오 발렌티니입니다. 파비오가 트레이딩 월드컵에서 공식적으로 세운 기록을 살펴보면 한 분기 동안 최소 100%에서 많게는 200%가 넘는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더 놀라운 건 실제 전 세계의 트레이더들이 참가하는 국제 트레이딩 대회에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비오는 이후에도 꾸준하게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트레이더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파비오의 매매를 찾아보다가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정도의 성과를 만들어낸 트레이더라면 일반 투자자는 이해하기도 어려운 복잡한 매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파비오가 매매에서 핵심적으로 활용하는 지표는 단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볼륨 프로파일 그리고 CBD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도대체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이길래 이렇게 높은 퍼포먼스와 최소한의 손실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직접 자료를 확인하면서 파비오가 실제 매매에서 볼륨 프로파일과 CBD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씩 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영상에서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파비오가 볼륨 프로파일을 통해 어떤 가격대를 중요하게 보는지, CBD를 이용해서 어떻게 매수와 매도의 힘을 판단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두 가지를 실제 차트에 적용해서 어떤 식으로 진입과 청산을 결정할 수 있는지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대해서 살펴볼 매매 전략은 파비오 발렌티니의 볼륨 프로파일 CBD 매매 전략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차트를 보기 전에 파비오가 실제 매매에서 어떤 식으로 기회를 기다리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I will wait for my opportunity to step in at the right moment because right now it's really bad positioning of the short. I need to have a little bit of premium, and I don't mean premium in the concept of premium and discount of ICT. I mean premium based on volume.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파비오는 가격이 움직인다고 해서 바로 포지션에 진입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조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숏 포지션을 진입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에게 약간의 프리미엄, 즉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파비오가 이야기하는 이 기준점은 단순히 가격이 이전에 반등했던 자리나 우리가 흔히 차트에 그리는 지지선과 저항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비오가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은 볼륨, 즉 거래량입니다. 파비오는 볼륨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자신이 포지션 진입을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가격대를 먼저 찾아냅니다. 먼저 볼륨 프로파일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 지표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 거래량과 볼륨 프로파일은 무엇이 다른지, 볼륨 프로파일에서 가장 중요한 POC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파비오는 이 지표를 통해 시장에 어떤 정보를 확인하는지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비오가 포지션 진입의 기준점을 찾았을 때 사용하는 첫 번째 지표, 볼륨 프로파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볼륨 프로파일이라는 이름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원리 자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차트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이라면 일반적인 거래량 지표는 익숙하실 겁니다. 일반적인 거래량은 시간을 기준으로 거래량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파비오가 사용하는 볼륨 프로파일은 시간이 아니라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량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평소 차트 아래에서 보던 거래량을 그냥 옆으로 눕혀놓았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반 거래량이 언제 거래가 많이 발생했는가를 보여준다면 볼륨 프로파일은 어느 가격에서 거래가 많이 발생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각각의 가격대에서 발생한 거래량이 수평막대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막대가 길면 길수록 그 가격대에서 더 많은 거래가 발생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수많은 가격들 중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은 어디인가? 볼륨 프로파일에서는 이 가격을 따로 표시해 주는데 이게 바로 POC, Point of Control입니다. 파비오는 POC를 매매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 중에 하나로 활용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가격인 만큼 가격이 이후 다시 이 부근으로 돌아왔을 때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강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볼륨 프로파일을 차트에 표시하면 그냥 막대 그래프만 보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POC가 어느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파비오는 볼륨 프로파일 전체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볼륨 프로파일의 위쪽은 굉장히 두꺼운데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거래량이 얇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이 POC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면 파비오는 현재 시장에서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볼륨 프로파일의 아래쪽에는 많은 거래량이 쌓여 있는데 위쪽으로 갈수록 거래량이 얇아지고 현재 가격이 POC 위쪽에 위치해 있다면 현재 시장에서는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즉, 파비오는 단순히 POC에 도착했으니까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볼륨 프로파일이 어떤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거래량이 어느 가격대에 집중되어 있는지, POC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가격이 그 POC의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함께 보면서 현재 시장의 구조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파트 1에서 봤던 파비오의 실제 매매 장면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파비오는 쇼 포지션에 진입하기 전에 자신에게 약간의 프리미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I need to have a little bit of premium, and I don't mean premium in the concept of premium and discount of ICT. I mean premium based on volume. 바로 이겁니다. 실제로 해당 장면의 볼륨 프로파일을 보면 위쪽에는 많은 거래량이 쌓여 있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얇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비오는 이런 구조를 통해 현재 시장에서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볼륨 프로파일을 이용해 자신이 쇼 포지션을 고려할 가격의 기준을 잡습니다. 파비오는 볼륨 프로파일을 통해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목해야 할 가격의 기준점을 먼저 찾습니다. 쉽게 말해서 볼륨 프로파일이 파비오에게 알려주는 것은 여기서 무조건 떨어진다가 아니라 이 가격대에 도착하면 이제부터 자세히 봐야 한다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문제가 생기겠죠. 중요한 가격대까지는 찾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하는지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CBD의 원리부터 시장가 주문과 지정가 주문의 차이, 그리고 파비오가 실제 매매에서 중요하게 보는 가격과 CBD의 불일치 신호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볼륨 프로파일을 통해 중요한 가격대를 찾았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실제 매수와 매도 중 어느 쪽의 힘이 강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파비오가 사용하는 두 번째 지표가 바로 CBD입니다. CBD는 Cumulative Volume Delta, 직역하면 누적 거래량 차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름만 들어보면 상당히 복잡한 지표처럼 느껴지지만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CBD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시장에서 주문이 어떤 방식으로 체결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시장에는 크게 시장가 주문과 지정가 주문 두 가지 형태의 주문이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가는 지금 바로 사고 파는 주문, 지정가는 내가 원하는 가격을 미리 정해놓는 예약 주문, 이 정도로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여기서 파비오가 중요하게 보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동성 흡수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시장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반대편에 강한 지정가 매도가 그 물량을 계속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가격만 보고 있으면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가격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매수세가 강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 시장 내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장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량을 받아내는 매도 물량 때문에 가격 상승이 제한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비오는 바로 이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CBD를 사용합니다. So I just want to see the sellers stepping in, and I also use a lot of cumulative volume delta. At the moment, as you can see, there is no sell side aggression. CBD는 쉽게 이야기하면 시장가 매수와 시장가 매도의 차이를 계속 누적해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CBD 자체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파비오가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은 가격과 CBD를 함께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움직임의 차이입니다. 즉, CBD에서는 강한 매수세가 확인되지만 가격은 제대로 상승하지 못하는 상황을 통해 파비오는 매수 유동성이 위쪽의 매도 물량에 흡수되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쉽게 정리하면 볼륨 프로파일은 장소를 찾고 CBD는 그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과 CBD의 움직임이 서로 맞지 않는다면 파비오는 여기에서 유동성 흡수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트레이딩 뷰를 직접 열어놓고 파비오의 볼륨 프로파일과 CBD 전략을 실제 차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트레이딩 뷰 차트에 두 가지 도구를 직접 세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실전에서 사용할 차트는 비트코인의 5분봉 차트입니다.
먼저 볼륨 프로파일부터 설정해 보겠습니다. 트레이딩뷰 차트 왼쪽에 있는 도구 모음을 보면 고정 범위 볼륨 프로필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보조 지표와 다르게 고정 범위 볼륨 프로필은 차트에 추가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래량을 확인하고 싶은 구간을 직접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거래량을 확인하고 싶은 구간의 시작점을 마우스로 한번 클릭하고 그 다음 마지막 지점을 다시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기간 동안 각각의 가격대에서 얼마나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지가 수평 막대 형태로 표시됩니다.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막대가 길게 튀어나와 있을수록 그 가격대에서 많은 거래가 발생했다는 뜻이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발생한 가격대에는 POC 라인이 표시됩니다. 다음은 CBD입니다. CBD는 볼륨 프로파일처럼 가격 차트 위에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가격 차트 아래쪽에 별도의 지표창을 표시해 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사용하는 CBD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시장가 매수와 시장가 매도의 차이를 누적해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뒤 실전에서 확인할 것은 CBD의 절대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위쪽에 있는 실제 가격 움직임과 아래쪽에 있는 CBD 움직임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이걸 비교해서 볼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사용하던 CBD 지표를 1시간봉이나 15분봉, 5분봉, 1분봉처럼 낮은 타임프레임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런타임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비오의 매매 전략은 스캘핑과 단기 매매에 특화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차트 역시 비트코인의 5분봉입니다. 그래서 낮은 타임프레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CBD 코드 소스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트레이딩뷰 화면에서 파인 에디터를 열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새 인디케이터를 만들어주고 준비된 CBD 코드 전체를 복사해서 파인 에디터에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차트의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비트코인 가격 차트 아래쪽에 CBD가 표시됩니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화면이 완성됐습니다. 위쪽에는 비트코인 5분봉 차트와 고정 범위 볼륨 프로필, 그리고 아래쪽에는 CBD,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세팅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순서는 간단합니다. 먼저 볼륨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거래가 집중되어 있는 중요한 가격대를 찾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우리가 보고 있는 중요한 구간에 도달하면 아래쪽에 있는 CBD를 확인합니다. 이때 가격과 CBD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팅까지 모두 끝났으니 실제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포지션 진입 기회를 찾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앞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파비오의 매매 전략을 실제 차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비트코인의 5분봉 차트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볼륨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격대를 찾는 겁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한 차례 고점을 만들어낸 이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격이 상승하면서 직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죠. 여기서 한 번의 돌파가 나온 것이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 계속해서 직전 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직전 고점을 위쪽으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가격만 놓고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했고 가격도 주요 매물대 위쪽으로 올라왔으니까 이제 상승 방향으로 강한 변동성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포지션을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파비오는 볼륨 프로파일을 통해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큰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가격대를 먼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볼륨 프로파일을 보면 가격이 조정을 받았던 이 구간과 직전 최고점 부근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은 이 두 구간을 위쪽으로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돌파를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돌파가 실제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지표 CBD가 등장합니다. 이제 아래에 있는 CBD와 위에 있는 실제 가격을 동시에 보겠습니다. 먼저 가격이 직전 고점 돌파를 시도했던 시점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돌파 시도에서 가격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점의 CBD는 아래에서 이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돌파 시도를 보겠습니다. 가격은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을 두드리고 있고 CBD 역시 이전보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가격이 직전 고점을 넘어선 현재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때 CBD는 여기까지 움직였습니다. 이제 이 세 구간을 서로 비교해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는 계속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실제 가격의 상승폭은 생각만큼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CBD를 설명할 때 이런 상황을 알려드렸습니다. 시장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도 가격이 그 힘을 따라서 강하게 올라가지 못한다면 위쪽에 있는 지정가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이 매수 물량을 받아내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가격만 보면 분명 상승 신호처럼 보이지만 CBD까지 같이 확인해 보면 그 돌파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지속적으로 흡수되고 있을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바로 지금 보고 있는 이 비트코인 5분봉 차트에서 파비오의 볼륨 프로파일 CBD 전략을 이용한 첫 번째 숏 포지션을 직접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확인했던 조건을 가지고 실제로 포지션을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직전 고점을 위쪽으로 돌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CBD를 함께 확인해 보면 강한 시장가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그만큼 강하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죠. 즉, 겉으로 보이는 가격은 전고점을 돌파했지만 그 과정에서 들어온 시장가 매수가 위쪽에 쌓여있는 지정가 매도 물량에 계속해서 흡수되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이 위치한 곳 역시 앞에서 볼륨 프로파일을 통해 확인했던 주요 거래량이 집중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을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손절가는 현재 가격이 돌파했던 직전 고점보다 살짝 위쪽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매매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현재 나타난 돌파가 강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수 물량이 흡수되면서 다시 아래쪽으로 가격이 되돌아오는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다시 강하게 상승하면서 직전 고점을 확실하게 넘어가 버린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유동성 흡수의 시나리오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손절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익절 구간을 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앞에서 설정해 놓았던 볼륨 프로파일을 보겠습니다. 현재 가격 아래쪽을 보면 우리가 선택한 구간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가격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POC입니다. 이번 매매에서는 이 POC 부근을 첫 번째 하락 목표로 잡아보겠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자리에서 숏 포지션 진입, 손절가는 직전 고점보다 살짝 위쪽, 그리고 익절가는 볼륨 프로파일의 POC 부근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모든 세팅이 끝났으니 가격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포지션에 진입한 이후 가격이 더 이상 고점을 강하게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아래쪽으로 빠르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것처럼 보였던 가격이 반대로 굉장히 강한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죠. 결국 우리가 목표로 잡았던 POC 부근까지 가격이 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포지션을 전량 익절하겠습니다. 이번 매매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을 아주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 차트를 봤을 때는 가격이 직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면 상승 돌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돌파 자체만 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볼륨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현재 가격이 중요한 거래량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 다음 CBD를 확인하면서 강한 시장가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가격이 그만큼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일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면서 위쪽의 지정가 매도 물량이 시장가 매수를 흡수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본 겁니다. 결과적으로 가격은 돌파 방향으로 계속 상승하지 못하고 반대로 우리가 목표로 설정했던 POC 부근까지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번 매매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가격이 도달한 POC는 우리가 처음 볼륨 프로파일을 설정했을 때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가격대였죠. 그만큼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강한 가격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방금 숏으로 수익을 냈으니까 다시 한번 바로 숏을 잡아보자,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겠습니다. 파비오가 실제 매매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조건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현재 가격이 POC 부근에 도달했으니 이제부터는 가격이 이 자리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차트의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가격 움직임을 보면 POC 부근까지 내려왔던 가격이 여기에서 바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위쪽으로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POC는 우리가 볼륨 프로파일을 설정했던 구간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가격의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과 CBD의 불일치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반등하는 과정에서 CBD 역시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반등 자체는 CBD에서도 어느 정도 매수 움직임이 동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섣불리 숏 포지션에 다시 진입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가격이 어디까지 반등하는지를 볼륨 프로파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조금 더 진행해보면 POC에서 반등했던 가격이 위쪽으로 올라오다가 볼륨 프로파일에 막대가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에 도달합니다. 이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볼륨 프로파일에 막대가 두껍다는 것은 우리가 설정한 범위에서 이 가격대에 상대적으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다시 이 부분에 접근했을 때 매수와 매도가 다시 강하게 부딪히면서 가격의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면 POC에서 시작된 반등이 이 매물대에 도달한 이후 더 이상 강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가격이 다시 아래쪽으로 방향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CBD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POC에서 반등할 때는 CBD 역시 함께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매물대에 부딪힌 이후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구간에서는 CBD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위쪽 매물대를 돌파해야 하는 상황에서 CBD에서도 이전보다 강한 매수 압력이 추가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결국 POC에서 시작된 반등은 CBD의 상승과 함께 나타났지만 위쪽에 두꺼운 거래량 매물대를 만나면서 가격이 다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CBD에서도 이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할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구간을 앞에서 이어졌던 하락 흐름 속에서 반등이 매물대에 막힌 자리로 판단하고 두 번째 숏 포지션에 진입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손절가는 먼저 정해두겠습니다. 손절가는 방금 반등 과정에서 만들어진 직전 고점 위쪽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번 숏 포지션의 핵심 근거는 POC에서 반등했던 가격이 위쪽의 주요 거래량 매물대까지 올라왔지만 이를 돌파하지 못했고 동시에 CBD에서도 추가적인 매수 압력이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다시 상승해서 방금 만들어진 직전 고점을 넘어가고 위쪽 매물대까지 확실하게 돌파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저항 시나리오와는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직전 고점 위쪽을 이번 매매의 손절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그럼 모든 세팅이 끝났으니 이번에도 시간을 좀 두고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진입 이후 움직임을 보면 위쪽 매물대에서 저항을 받은 가격이 다시 아래쪽으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나타났던 반등과는 다르게 가격이 다시 저점을 낮추면서 하락 방향으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죠. 결국 가격은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나타났던 하락 흐름을 다시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저는 적절한 구간에서 두 번째 숏 포지션 역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매매에서 특히 중요한 건 항상 가격과 CBD의 불일치가 나타나야만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먼저 POC에서 가격의 반응을 확인했고 그 반등이 볼륨 프로파일의 두꺼운 거래량 매물대에서 막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CBD를 통해 반등 과정에서는 매수 움직임이 동반됐지만 매물대에 도달한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강해지지 않은 모습까지 확인됐습니다. 정리하면 볼륨 프로파일로 가격이 반응할 수 있는 위치를 찾고 그 위치에서 실제 가격의 반응을 확인한 다음 CBD를 통해 그 움직임에 힘이 실리고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볼륨 프로파일과 CBD를 함께 활용하면 한 가지 신호만을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중요한 위치에 도달했을 때 현재 시장의 움직임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파비오 발렌티니가 사용하는 볼륨 프로파일과 CBD를 활용한 매매 전략입니다. 이번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특정 지표에서 신호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포지션을 진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전에서도 봤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왔더라도 진입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포지션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조건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매매에서는 이번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항상 완벽한 형태의 신호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구간에서는 가격과 CBD의 불일치가 아주 명확하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구간에서는 애매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볼륨 프로파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차트에서는 중요한 거래량 구간과 POC가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는 반면 어떤 차트에서는 여러 가격대에 거래량이 분산되어 있어서 기준점을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고 바로 실전에서 따라하기보다는 먼저 과거 차트에 직접 적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 전략이 잘 통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매매 전략들이 있고 그 어떤 매매법도 100%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은 없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유명 트레이더들의 전략 역시 그대로 외워서 따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트레이더는 시장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내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알아본 파비오의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잘 맞는 것들은 남기고 잘 맞지 않는 것들은 버려가면서 결국에는 자신만의 매매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트레이딩 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파비오 발렌티니의 볼륨 프로파일 CBD 매매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트레이딩 돋보기에서는 파비오 발렌티니와 다른 방식으로 볼륨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트레이더 데일, 모라드 아스카르 같은 유명 트레이더들의 매매법을 연구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거나 앞으로 투자 방향의 가능성을 높여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설명란을 확인해 주시거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해 뒀으니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백테스팅에 적용해 보시면서 매매 방식의 폭을 넓혀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매매 전략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트레이더의 매매 전략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딩 돋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